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판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판례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9년 238305 판시사 회생 절차, 이건 법인 회생을 말하는 거죠. 법인 회생 혹은 일반 회생.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 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하는 관할 법원은 회생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이다. 그렇겠죠, 당연히. 회생 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 계속 법원이 아닌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이송이죠. 이송하여야 한다. 그쵸, 나오죠? 자, 판결 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우린 개인 파산 한번 염두에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의 청구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44조 제1항. 대표적인 게 이제 판결 후에 변제를 했다. 근데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변제하면 900만 원만 갚은데 저 사람이 1000만 원을 집행했을 때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는 거죠. 회생 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는 회생계속법원이 관할에 전속한다. 전속 관할입니다. 채무자회생법 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진행 중에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 제60조 제1항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 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결국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어도 예전에 회생이 진행되었던 법원, 계속되었던, 지금 계속 중이지는 않지만 한때는 계속되었던 법원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재생법 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 이의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이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우리 파산 채권자표를 읽으면 되죠.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 이의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 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균형 규정이 없으나 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폐지와 마찬가지로 종결의 경우에도 회생 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을 가리킨다. 이걸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좀 든 생각은 뭐냐면 이걸 관할에서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상관없는데 한 남편이 이제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제 부채가 심각해져서 남편 주소가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에다 해서 면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배우자는 마침 경기도 이제 수원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었어요. 이제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혹은 종결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산 절차가.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자가 하려고 그랬더니, 부부는 맞죠. 근데 배우자하고 같이 진행했으면은 서울에다 낼 수 있었을 때 남편 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판례를 좀 어떻게 좀 써먹어서 배우자도 비록 지금 수원 살지만 남편의 채무와 예를 들어서 같은 채무였다면 서울에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관할이죠, 일종의. 그런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판례를 인용을 하는 거죠. 이 파산 계속법원의 의미는 파산 절차가 계속된 법원으로 해석해서 이제 파산 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어떤 법원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마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때 판례를 한번 잘 연구해서 요즘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관할에 대한 의견서 읽어드렸죠. 그걸 보시면 그 변호사님도 여자가 20년간 서울에 살았어요. 잠깐 중국에 넘어가면서 결혼하기 전에 직전에 충청남도 모처로 언니가 사는 데로 잠깐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중국 분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이도 젊으니까 이제 뭔가 젊은 이제 과거에 진 빚을 정리해야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원칙적으로 당신은 최후 주소지가 충남이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 넣어야 된다. 근데 대전은 어떻습니까? 대전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뭐 까다롭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 이제 대전은 왜 그러냐면 대전지방법원 아마 이제 수석부 민사수석부 같은 데서 아마 이 파산 회생 개인 파산 회생 법인 파산 회생 이걸 다 아마 관할할 겁니다. 판사가 뭐 가압류도 했다가 개인 파산도 하고 가처분도 했다가 개인 회생도 하고 일반 회생도 하고 또 법인 파산도 하고 다 나눠서 조금씩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중적으로 어디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은 개인 파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 회생도 같이 하시지만 개인 사건만 하신 분들은 법인 사건은 안 하죠. 원칙적으로. 그런 분들은 원칙적입니다. 보니까 몇 분은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법원 내부의 어떤 사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념할 수가 없죠.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지죠. 본인이 이제 법인 회생 같은 거 큰 거 맡을 때 거기다 다 신경이 쓰여져 있으니까 개인 파산은 이제 흘러가죠.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 변호사님도 서울에다가 이제 과감하게 냈습니다. 서울에다가 이제 자기가 내면서 과거에 회생 절차를 또 했었죠. 그 양반은. 회생 절차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충청도 모처는 살아본 적도 없고 뭐 어떤 송달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편 송달 때문에 주소만 딱 해놓은 거고 실제 이분의 최후 주거지는 실질 주거지는 서울이다. 아마 제가 보기엔 그게 판사가 보기에는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최후 주소지는 충청도래도 실제 거주지는 서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역삼동에서 거의 몇 년 살면서 회생도 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관할이 받아들여서 판사님이 이제 허용을 했죠. 지금 왜냐면 국제관계가 지금 뭐 사실 세계화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외국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 그다음에 중국, 그쵸? 뭐 일본, 뭐 미국, 유럽, 뭐 중앙아시아, 진짜 뭐 해외 분들하고도 이제 국제 결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면 뭔가 이 와중에 내가 어떻게 했던 목적으로 지금 그런 중국분하고 결혼한 분 그런 사례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럴 때 그 의견서를 한번 잘 활용해서 서울 쪽에다가 낼 수만 있다면 잘 내시면 빠르게 진행되죠. 그렇죠? 이 외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한테 시간이 되게 한 1년 이상 걸린다면 되게 불안하죠. 비행기 맞추기도 어렵고, 그쵸? 비행기 값도 많이 들죠. 또 왔다 갔다 하려면. 빨리 끝내주는 게 최선이죠, 사실은. 물론 뭐, 그래서 은닉재산이 있다 한들 얼마나 있겠어요. 국내에서 안 돼서 결국 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결혼하거나, 뭐 이런. 그래서 그런 관할에 대해서도 한번 이 판례는 직접 관할, 이건 이제, 회생에 대한 판결이지만 이런 전향적인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할 의견서도 한번 잘 연구해서 이런 판결도 연구하면 서울에다가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